지장간의 무토와 기토, 계절을 담는 비밀. 지장간을 공부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자수에서 임수가 10일 지나면 개수로 바뀐다는데 정말 딱 10일째 되는 날 날씨가 확 바뀌나? 실제로 달력을 보고 날씨를 관찰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해는 조금 일찍 추워지고 어떤 해는 늦게까지 따뜻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열심히 지장간 날짜를 외웠다가도 나중에는 이게 정말 맞나? 하는 회의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더 혼란스러운 건 명리학 고서들을 비교해보면 책마다 지장간 날짜 구분이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중국이라는 넓은 땅에서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사람들이 기록하다 보니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베이징의 날씨와 광저우의 날씨가 다르고 당나라 때의 기후와 청나라 때의 기후가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장간을 1대1대1로 나누든 1대1로 나누든 어떤 공식을 만들어도 실제 날씨 변화와 정확히 일치시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지장간은 쓸모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다만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정확한 날짜에 집착하기보다는 언저리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현실적입니다. 실제로 사주를 보다 보면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해고 운명을 가진 사람이 절기가 바뀌기 며칠 전에 이미 해고 암시를 받고 정작 절기가 바뀌는 날 실제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날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춘이 되기 전부터 이미 봄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하죠. 특히 해석하기 까다로운 게 무토와 기토 구간입니다. 진중의 무토, 사중의 무토처럼 토가 들어가는 구간은 기운이 왔다 갔다 해서 뭐라고 딱 잡아 말하기가 애매합니다. 월운에서는 한 달 정도니까 그냥 식신이 들어왔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대운에서는 3년 넘게 이어지는 기간이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 기운이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옛사람들도 이 구간을 과도기로 보고 한 묶음으로 해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무토와 기토는 그냥 빈 그릇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이전 계절의 기운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봄의 이전 계절은 겨울이죠. 그래서 인중의 무토는 겨울의 자녀 기운인 개수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이 시작되는 이월이 여전히 춥습니다. 무토라는 그릇 안에 차가운 개수가 들어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해중의 무토는 가을의 신금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이걸 사주 원국에 적용하면 아주 구체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정화일주를 예로 들어볼까요? 해중의 무토가 천간으로 올라왔다면 이 무토는 신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화 입장에서 신금은 상관이죠. 쓴다는 건 단순히 밥 먹고 산다가 아니라 상관의 성질인 회계나 분석 같은 걸 하면서 먹고 산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대운이 바뀌는 시기에 지장간 속 무토와 기토를 별로 중요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과도기니까 애매하다고 생각했죠. 그럼 실전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먼저 무토나 기토가 어느 지지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진토인지, 미토인지, 술토인지, 축토인지 말이죠. 그 다음 그 토가 어떤 계절에 속하는지 생각합니다. 진토는 봄의 끝이니 이전 계절인 겨울의 개수 기운을 담고 있지 않고 봄의 을목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미토는 여름의 끝이니 정화 기운을, 술토는 가을의 끝이니 신금 기운을, 축토는 겨울의 끝이니 개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담겨있는 기운이 일주와 어떤 관계인지 파악합니다. 정관인지, 편재인지, 식상인지에 따라 구체적인 사건이 달라지겠죠. 무토가 천간에 올라왔다면 그건 단순히 무토의 성질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기운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그래야 왜 같은 식신인데 이 사람은 요리를 하고 저 사람은 회계를 할까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됩니다. 날씨는 해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릅니다. 언저리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되 실제 날씨 변화와 사건의 흐름을 함께 관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토와 기토 구간은 본질적으로 과도기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디테일한 해석은 어려울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큰 흐름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는 게 현명합니다. 결국 무토와 기토는 계절과 계절을 이어주는 다리이자 이전 계절의 기운을 담아 다음 계절로 전달하는 그릇입니다. 이들을 단순히 식신, 상관으로만 보지 말고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사주 해석이 훨씬 입체적이고 생생해집니다. 마치 요리를 할 때 그릇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음식을 봐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